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성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렇게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책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을 줄여버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향후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투기가 우려될 만한 지역, 개발이 확정되고 확실한 지역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호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거래된 게 47억 한 5천만 원 정도 거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보니까 호가가 50억 정도 이상이에요.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도 상승을 했고 호가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 300%까지만 할 수 있는 설계를 해라 라는 가이드를 줬는데 한쪽 건축 설계사에서는 300에 맞춘 설계안을 내놨고 한쪽에서는 300으로 맞추라고 그랬는데 360을 맞춘 설계안을 내놓은 거예요. 앞으로의 이슈는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충돌이 있다는 거는 재건축 사업은 결국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 어디일까요? 여러 부촌들이 있겠지만 압구정동도 손꼽히는 부촌 중에 한 곳인데 그곳 중에 현대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이 현대아파트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요. 1969년도 이 압구정동 맞은평에 모래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이 저자도라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모래를 가져와서 택지를 조성하고 이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통기획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호가가 반등을 하고 실거래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원과 송승현이 함께하는 손바닥 부동산에서 이 내용 담고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구정동의 그 입지를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핵심은 한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곳, 이 하천이 흐르는 한강이 넓이가 약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이제 세계 주요 도시를 가도 1km를 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뉴욕 같은 경우가 1km를 넘는 하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이 한강이라는 곳은 프랑스의 세니라든지 또는 영국의 템즈강 이곳보다도 웅장함이 더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웅장함이 갖춰져 있는 이 현대아파트에 고급 주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강에 대한 그 뷰, 특히나 이 뷰에 대한 가치를 숫자로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누군가가 보는 것들마다 가치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압구정동의 가격에 대한 호가를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 한강에 대한 뷰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편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교통을 보면 압구정역이 바로 인접해져 있고 차량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한남대교하고 동호대교가 인접되어 있거든요. 한남대교가 생기고 나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지고 강남의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이 한남대교라고 볼 수 있는데 한남대교가 들어서고 나서 압구정동이 들어서고 고소득층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요 인사들 자체도 정계, 재계, 연예계에 있는 분들까지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곳이 현대아파트 본점인데 다른 현대백화점 보면은 MD 구성 자체가 달라요. 왜 그 다르냐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편익들이 잘 갖춰져 있고 교육 같은 경우도 초중고가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압구정 현대 3구역이 면적이 가장 큰 곳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3구역에서 주택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고소득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압구정 로데오 상권 또 그 인접해 있는 청담동까지도 상권의 활성화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새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공공성과 경제성까지도 키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기간까지도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단축을 하기 때문에 기간적인 단축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통기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또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기간 단축과 경제성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호가라든지 매매 가격
구역들, 또 실거래가가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신통기획이 포함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에서 경쟁단지를 제가 여쭤보면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목동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성산동에 있는 재건축, 대치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조망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수변하고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보면 단지 규모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성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렇게 6개 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3구역 같은 경우가 약 한 4천 가구 가까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규모만 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받고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표적인 아파트 지역보다도 세대수도 더 많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경제성들이 중요한데, 그런 경제성을 기본 바탕으로 했을 때 이곳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가 타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 전국 전체로 봤을 때도 압구정동을 능가하는 재건축 단지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 단지끼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인근 지역이라든지 유사 단지, 그다음 브랜드 단지의 규모 이런 것들로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가장 유사 단지라든지 뭐 거리를 보고 규모를 보면 그나마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호가라든지 실거래가,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호가나 매매 가격을 비교 사례로 분석을 해 보더라도 약간의 그 가격에 대한 격차는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격을 넘어서 다른 상품까지도 상품을 좀 확대를 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부촌으로 보고 있는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고급 뭐 단지, 하이엔드나 뭐 트로피하우스 정도로 보는 이런 한남 더일이나 또 나인원 황남 뭐 이런 것들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완성됐을 때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최근 들어서는 편의시설 외적으로 뷰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갖고 있는 저층 저밀로 개발된 주거 단지하고 고층 고밀로 변경된 그 재건축 단지의 가치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면적을 보고 단순 가격의 제곱미터당 환산을 해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봤을 때는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반포 아파트 일대, 반포지구를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압구정 재건축이 완성이 되고 나면 부의 지도는 반포에서 압구정동이 신규 단지로 변모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서 압구정동이 호가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인 활기가 들어섰어요. 13대책 이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면은 투자나 투기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실거주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래 환경. 그렇다라면은 이 거래에 대해서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그런 문제라든지 인식들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주택 공급하고 주택 가격은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실거주만 할 수 있는 물건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을 줄여버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향후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투기가 우려될 만한 지역, 개발이 확정되고 확실한 지역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호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시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금리가 지금 4차례 정도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조금 뭐 위기감에서 극복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요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호가나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여기 인근에 보고 있는 3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도 가격이 높아져 있고요. 최근 거래된 게 47억 한 5천만 원 정도 거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보니까 호가가 50억 정도 이상이에요. 또 주변의 중개업소에 여쭤보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최소 거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50억 정도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도 상승을 했고 호가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호가와 거래가는 올라갔지만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 신통기획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슈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계를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설계를 원하고 높이 지을 수 있는 설계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에는 용적률 300%까지만 할 수 있는 설계를 해라 라는 가이드를 줬는데, 한쪽 건축 설계사에서는 300에 맞춘 설계안을 내놨고 한쪽에서는 300으로 맞추라고 그랬는데 360을 맞춘 설계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360%로 설계를 해도 이게 사업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합들 입장에서 300보다는 360%로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하겠죠. 그냥 예를 들면은 300개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360개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아파트로 얘기하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 36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선호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은 당연히 360%를 가지고 설계를 한 그 히림 건축이라는 곳에 설계를 원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는 룰을 어겼다, 규칙을 어겼고 조합원들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는 기획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히림 건축 고소한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이슈는 아마 이런 그 360%에 대한 그 조감도를 줬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원하는 그림이 계속 그쪽이 될 텐데, 서울시하고 이런 히림 건축에서 내놓은 그 설계안 가지고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충돌이 있다라는 거는 재건축 사업은 결국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속도가 나는데 굉장히 조금 제동이 좀 걸렸다.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지금 밟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축시켜 놓은 그 기간이 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신통기획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